예, 안녕하세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뉴시스 사회정책부장 김현섭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쏟아내는 결전의 날이기도 하죠. 이제 올해 수능은 좀 여러 의미에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될 요소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바로 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1,500여 명 늘어난 뒤에 치러지는 첫 번째 수능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11일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기 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제가 될 요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수능에서 이 일명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수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화제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뉴시스 사회정책부에서 교육부를 맡고 있는 김정현 기자 만나보죠.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른 지 너무 오래 지나서요. 제가 98학번이거든요. 네. 뭐 재수, 삼수 뭐 하지 않았고 98학번인데 김 기자 몇 학번입니까? 전 09학번. 김 기자는 09학번입니까? 네. 저만 학번 말하는 거 좀 억울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입 제도가 참 그새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수능이 중요하다는 점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는 원서 접수가 9월에 끝난 뒤 수시, 그다음에 12월부터 원서를 받는 정시로 나뉩니다. 대체로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전형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수능은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대는 근데 이제 학교 시험 성적도 같이 요즘은 보는 편입니다. 네. 내신이라 불리죠. 이걸 썩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이제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은 이 수험생들이 또 워낙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몰리는데 의대도 정시에서 수능만 갖고 선발을 하나요? 의대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점자가 많을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네네네. 이제 좀 몇몇 대학들 모집 요강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세대는 수능 성적으로 일단 2.5배수를 뽑습니다. 2.5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1000점 만점인데요. 네. 수능 900점에 면접 100점을 반영해 선발합니다. 수능 900점, 면접 100점. 예, 맞습니다. 의대만 내신을 보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학과 자연계열에서는 수능만 보는데 이제 이 대학의 의대에서는 내신을 같이 반영해서 뽑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학교들도 있다는 거죠. 부산대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수능 성적이 800점이고 내신 성적인 학업 역량 평가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200점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어디는 뭐 어떤 식으로, 어디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의대는 이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이 신입생을 뽑는 방식도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능 성적의 반영 비중이 또 가장 높고 또 제일 중요하지만 정시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신이나 면접을 좀 더 보는 대학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뒤에 이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께서도 자신이 어떤 성적에 더 자신이 있는지 꼼꼼히 계산을 해보고 원서를 접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추천을 하시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살펴보시고 정시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입시는 어쨌든 참 복잡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의대 입학 정원을 뭐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 뭐 줄이기 전에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교육부와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양측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부터 먼저 좀 설명을 짚어보면요. 이제 아까도 지금 제가 대학들이 정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의대 입시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학이 몇 명을 뽑을지, 그러니까 예컨대 의대에서 뭐 몇 명을 뽑을지 이런 것들도 모집 요강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집 요강을 지금 단계에선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지금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예.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왜 그렇죠? 뭐 의료계에서는 뭐 대학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모집 요강을 고치는 과정은 사실 법과 지침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라고 한번 그 수험생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제도인데요. 네. 이게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5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학교협의체, 대교협이라고 합니다. 예, 대교협. 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여기서 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나서 대학이 이를 지키는 가운데 대학이 직접 시행 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집 요강은 다시 대학이 만들어 놓은 시행 계획, 일종의 지침인 거죠. 네네네. 이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모집 요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신입생 선발 규모의 모집 인원은 시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계획 단계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집 인원을 지금 바꾼다 한다면은 모집 요강도 바꿔야 되고 또 시행 계획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행 계획을 바꾸려면은 또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가 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네네. 의료계에서는 방금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는 대학 자율로 뭐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대학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보죠. 예, 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예. 이게 그 같은 법을 보시면은 예. 이 시행 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예. 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음, 그러니까 아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강제 조항이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제 천재지변 뭐 예컨대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예를 수능을 들어서. 미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네네네. 수는 있는데 그런 예외나 아니면 교육부가 바꾸라고 결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 대학이 임의로 지금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수능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시 요강을 바꾸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적인 약속인데 네. 이런 입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좋지 않은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네. 많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보 의료가 좀 더 이제 조금 더 빨리 좀 합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일명 킬러 문항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일명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 킬러 문항에 빠졌는지를 두고 뭐 정말로 빠진 거냐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된 논란인데요. 아무래도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그리고 사교육의 문제풀이 훈련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그리고 사교육의 문제풀이 훈련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요. 그런데 부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가요? 그냥 되게 어려운 문항.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들죠. 맞습니다. 네, 수험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험지 마지막 순서에 있고 내가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 생각을 해왔죠.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방금 이제 지난해 6월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때 하는데, 근데 지난해 그런 문제가 지난해 수능에서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지난해 수능 수학 22번의 공통 문제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 당시 우리 EBS나 메가스터디에 수험생들이 시험 마치고 그 수험표에 답안을 적어가서 가채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채점 결과 정답률이 이 적게는 1%, 많게는 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킬러 문항이 아니면 뭐가 킬러 문항이냐 하는 이런 논란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어제도 또 이번 주에도 취재를 해봤을 때도 이 상당수의 입시 전문가들은 물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보다는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 과연 그럴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이제 난이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학생 때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근데 올해는 이 난이도를 두고 널뛰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수능 문제가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저 두 번의 모의 평가 과정에서 네, 이제 네. 난이도가 왜 이렇게 쉬웠다 어려웠다 하느냐 음. 이런 논란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이 6월 모의 평가 때 네. 이제 우리 영어는 절대 평가죠. 절대 평가. 예, 네. 이것은 지금 현재 100점 만점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 것입니다. 그게 몇 명이 됐던 간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1등급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1.47%였습니다. 그러니까 1.5%도 안 되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입시 전문가들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네. 한 8%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1%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다 같아요. 예, 네. 정말 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다는 예, 평가가 예,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그 세 달을 지나서 치러진 또 9월 모의 평가 역시 네. 평가원이 출제한 이제 시험이죠. 네. 이번에는 또 국어에서 한두 문제만 틀리면 2등급이 되고 너무 극과 극으로 가네요. 맞습니다. 네, 예.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때 1등급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컸죠. 널뛰기 논란 나올 만하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요. 근데 이제 의대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의대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좀 크게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져서 좀 수능이 너무 만약에 쉬워지면 이 동점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좀 그런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이제 킬러 문항 논란,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만 입시 전문가들 몇 분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험생 분들이 혹시 내가 너무 쉬워서 재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이렇게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체적인 계산식으로 바꿔서 원래 적용을 하거든요. 다시.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 뭐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네. 이 점수를 그대로 쓰고는 하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뭐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라는 그 성적이 잡히는데 예, 예, 예. 그것을 자체적인 산식에 따라서 뭐 어떤 성적을 좀 더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예컨대 지금 부산대 입시 요강을 봤는데 의대의 경우입니다. 그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를 9단계에 걸쳐서 이제 가르고 있습니다. 9단계요. 예, 9단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네, 뭐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능 점수를 일단 보고 예. 그다음에 수학, 네. 탐구, 그다음에 국어, 뭐 예. 영어, 예. 탐구 한 과목 뭐 중에 높은 거 예. 그리고 뭐 한국사 등급. 그래서 동점자가 계속 나오면은 네. 뭐 수학 점수 높은 사람, 탐구 점수 높은 사람, 국어 점수 높은 사람 그런 식으로 네. 9단계나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점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이 여러 가지 네, 노력을 네, 네.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보시다시피 앞서 말한 대부분의 성적이 다 수능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수능이 어느 정도는 좀 난이도가 적정하게 나와줘야 나와줘야지. 예. 이것도 작동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수능이 너무 쉬워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된다면 그렇죠.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리고 수험생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내년에 재수생도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또 너무 어려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참 네. 그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예. 이게 이 수능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게 네. 사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유가 네. 사교육을 듣지 않고 네. 우리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저기 학력고사를 만점 받았다 이런 사례 예전에 몇 번 있었지 교과서만 않습니까? 충실하게 공부했다. 예. 그것이 사실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어렵다면은 사교육을 듣지 않고서는 네. 이제 수능을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계속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만점자가 1명이었죠. 예, 단 한 명이었는데 네. 그 유명 입시학원의 재수생이어서 재수생. 예. 좀 정부가 많이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너무 어려운 얘기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데
이 무엇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별탈 없이 이제 수능을 잘 치르는 거겠죠. 내일이 예비 소집이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우리 김 기자가 좀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 네. 네. 내일이 이제 예비 소집인데요. 우선 저기 평소처럼 등교를 하시고 다시 다니시는 지금 고등학교 또는 뭐 재수생이실 경우에는 뭐 교육지원청이나 원서를 접수하신 곳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수험표를 받게 되는데요. 성명과 수험 번호는 기본이겠죠. 네. 그리고 특히 선택 과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원서를 접수할 때 이 과목을 보겠다고 이 선택을 적어냈는데, 했는데. 네, 근데 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또 모레 이제 수능 날에는 시험장 가는 길에 늦으시면 안 되니 그 예비 소집 당일에는 수험표만 받고 바로 뭐 집으로 가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수험표에 적히신 시험장도 같이 한번 가서서 확인해 보시고 뭐 거리가 집에서 얼마나 걸릴지 내가 뭐 어떤 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동선 체크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하나 더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시험장 근처에는 네. 그 수능 당일에는 차량이 통제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차를 이제 태워서 저 자녀분을 이제 시험장에 데려다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시험장 근처에서는 차량이 통제되니 중간에 내려서 가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시험장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리 짐을 쌓아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는 수험표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전자신분증 같은 것이 네, 네, 많이 통용되고 있지 뭐 않습니까? 모바일 신분증? 예,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하지요. 네. 예,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되니 반드시 뭐 주민등록증 아니면은 뭐 청소년증 이런 것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수험표를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깜빡했다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이제 시험관리본부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이제 임시 수험표를 발급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신분증 여러분 안 됩니다. 예, 모바일 신분증 안 된다는 거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라는 말 했는데 그러면 시험장에서 해서 안 되는 일, 네, 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실수를 하면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를 예.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이제 소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적발되면 부정행위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그냥 짐에서 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벨이 울리면 필기구를 내려놓는 건 이제 기본이겠죠. 기본이고. 네, 생각보다 이런 실수로 적발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탐구 영역은 또 수험표에 적힌 순서대로 푸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네. 예컨대 수험표의 1선택 시간에 이제 2선택 과목에 있는 그 다음 과목을 먼저 꺼내서 풀었다. 이러면은 책상에 어떤 과목을 풀게 되는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감독관이 보고 너 왜 이거 푸느냐 하고 바로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빵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0점 처리. 예,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틀 뒤 치러질 수능과 관련해서 저희 뉴시스 사회정책부에서 교육부에 출입하고 있는 이 김정윤 기자와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다들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김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예, 지금까지 구멍뉴스였습니다.